한국의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검토하겠다. 그 한마디에 백악관의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70년간 이어온 한국 숨통 조이기 설계도가 순식간에 조각난 순간이었죠. 미국은 본토 방어에 집중하며 부담을 한국에 전가시키려 꼼수를 부렸지만 대한민국은 더 이상 총알바지가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했고 미국은 완전히 고립되었죠. 트럼프의 오만은 박살났고 세계의 판이 한국으로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펜타곤에서 군사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죠. 백악관 지하 상황실이었습니다. 비밀 회의가 열렸어요. 국가안보회의 핵심 멤버만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헤그세스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합창의장이었죠.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 붉은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미국 본토방위 재편 2.0. 헤그세스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가져왔습니다.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헤그세스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전 세계에 미군을 주둔시켰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전역에 말이죠. 그 비용이 연간 1,500억 달러예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가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근데 뭘 얻었습니까? 동맹국들은 우리한테 의존만 하고 방위비는 제대로 안 내고 미국 납세자들 돈만 축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세계 경찰 노릇하느라 돈만 날렸지. 헤그세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바꿀 때입니다. 해외 주둔을 대폭 축소하고 그 돈을 미국 본토 방어에 집중하는 겁니다. 미국 땅, 미국 국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트럼프가 주먹을 쥐었어요. 정확합니다. 대통령님, 미국이 먼저입니다. 다른 나라 지켜주느라 우리가 약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헤그세스가 지도를 펼쳤어요. 미국 본토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합니다. 공군력을 미국 내로 재배치하고요. 해군도 미국 연안 방어에 집중시킵니다. 우리 집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좋아. 그래야지. 헤그세스가 다음 지도를 펼쳤어요. 태평양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전부 철수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 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이 될 겁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일본은 돈도 잘 내고 말도 잘 듣잖아.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한테 협조적입니다. 근데 한국은 다르죠. 헤그세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섹션이 나타났어요.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겁니다. 지금 28,000명인데 5,000명으로 줄입니다. 전투부대는 전부 빼고 최소한의 연락 장교만 남기는 거죠. 국무장관이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변화는 없었어요. 사령부 구조도 바꿉니다. 헤그세스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성 장군입니다. 독립된 사령부죠. 이걸 주일미군 산하로 격화시킬 겁니다. 이성 장군급 부대로 낮추고 모든 작전권을 도쿄에서 통제하게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한국군이 일본 거쳐서 명령 받는다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완벽해. 한국 놈들 자존심 상하겠는데? 헤그세스가 다음 항목을 설명했습니다. 방위비는 지금 11억 달러잖아요. 이걸 100억으로 올립니다. 약 10배죠. 축소된 병력 유지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트럼프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병력은 빼고 돈은 더 받는 거야? 좋은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토 방어에 집중하고 한국한테는 돈을 더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합니다. 헤그세스가 지도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중국 견제는 한국이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과 괌에서 후방 지원만 하고요. 한국이 1차 방어선이 되는 겁니다. 합참의장이 자료를 넘기며 보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하고 알아서 싸우면 우리는 편하잖아. 돈도 받고 우리는 미국만 지키면 되고. 헤그세스가 마지막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대만 유사시 한국군 투입도 요구할 겁니다. 동맹국으로서 책임을 분담하라고 압박하는 거죠.
군 투입도 요구할 겁니다. 동맹국으로서 책임을 분담하라고 압박하는 거죠. 우리가 북한 막아줬으니 너희도 대만에서 도와야 한다는 식으로요. 핵무장은 절대 불허합니다. 재래식 전력으로만 방어하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웃었습니다. 한국 놈들한테 이렇게 통보해. 방위비 10배 내라. 우리 군대는 줄일 거야. 중국은 니들이 막아. 대만 사태 나면 니들 군대 보내. 핵무장은 꿈도 꾸지 마. 이게 새로운 조건이야. 헤그세스가 정리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돈 더 내고 중국 견제하고 대만에 군대 보내고 미군 지원은 축소되고 핵무장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미국 본토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거고요.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진행해. 회의가 끝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화상회의가 준비됐습니다. 워싱턴과 서울을 잇는 연결이었어요. 미국 측 회의실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서울 국방부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김태준 국방부 장관이 화면에 보였어요.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준비된 통보문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주일미군 중심 재편, 주한미군 규모 조정, 사령부 구조 개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중국 견제 역할 이전, 대만 유사시 한국군 투입. 하나씩 낭독했습니다. 통역이 동시에 진행됐어요. 김태준 장관은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통보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김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거절합니다. 미국 측이 당황했어요. 장관님, 이건 협상 사안이 아닙니다. 김 장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을 생각하십시오. 김 장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우리 스스로 지킬 겁니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군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먼저 연결을 끄는 거였어요. 백악관의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트럼프는 비웃었어요. 한국 놈들. 일주일 안에 다시 연락 올 거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한국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어요. 펜타곤 지하 3층 국방정보국 동아시아 분석실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었어요. 분석관 한 명이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파일이었어요. 매년 작성되는 한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였죠. 대한민국 핵능력 평가 2025년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이미 수십 번 본 내용이었거든요. 농축 우라늄 기술은 완전히 보유하고 있었어요. 재처리 기술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탄두 소형화는 이미 완성됐고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6개월 내 핵탄두 20개 제조가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다음 섹션을 봤어요. 미사일 능력이었습니다. 누리호 우주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ICBM 제작 능력은 충분했습니다. 기술적 사거리는 5000km 이상이었어요. 분석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백악관에 몇 번이나 올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매번 묵살당했습니다. 옆 동료가 말을 걸었어요. 또 백악관 보고 올리려고 읽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해야지. 기록은 남겨야 하니까. 윗선에서는 한국이 약한 게 편하겠지. 그래야 자기들 결정이 정당화되니까. 분석관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문서였어요. 한국 억제 정책 70년 기록. 이 문서에는 미국이 어떻게 한국을 통제해왔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첫 항목을 봤습니다. 1979년 미사일 사거리 제한 조치였어요. 한국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했던 거죠. 북한만 겨우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타격 능력을 가지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약해진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항목을 봤습니다. 1991년 핵 재처리 금지였어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원천 차단했던 겁니다. 이유도 똑같았어요. 한국이 핵무장하면 미군 보호가 불필요해진다는 거였죠. 주둔 명분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세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2010년대 첨단 기술 이전 거부, F-35 핵심 기술, 이지스 소스코드, 스텔스 기술을 전부 봉쇄했어요. 이유는요, 한국이 독자 무기 체계를 완성하면 미국 무기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거였습니다. 분석관이 중얼거렸어요. 70년간 이렇게 해왔구나. 그때 상급자가 들어왔습니다. 국방정보국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한국이 우리 통보 거절했다지.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장이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심하게 밀어붙였어.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백악관에는 보고하셨습니까? 당연히 했지. 한국 능력 전부 보고했어. 핵무기 만들 수 있다고, 미사일 기술 있다고, 6개월이면 완성된다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 국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트럼프는 한국이 약하다고 믿고 싶어 해. 그래야 자기 결정이 옳은 거니까. 보고서는 읽지도 않더라고. 그는 분석관이 보던 파일을 펼쳤습니다. 70년 억제 정책 문서였어요. 이걸 봐. 우리가 70년간 뭘 했는지 알아. 화면을 가리켰어요. 미사일은 맞고 핵기술은 봉쇄하고 첨단 무기는 안 주고 전부 한국을 약하게 만들려고 한 거야. 왜 그랬겠어?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명분 유지하려고요. 정확해. 한국이 강해지면 곤란했거든. 독자 방어 능력 생기면 미군이 필요 없어지잖아. 그럼 철수해야 하고 동아시아 영향력 잃고 중국 견제 못하게 되고. 국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약하게 만든 거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약한 척하게 만들었지. 실제로는 한국이 계속 발전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정반대를 요구하고 있어. 국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방위비 10배 내라, 중국 견제해라, 대만에 군대 보내라. 근데 핵무장은 안 된다. 재래식 무기로만 중국 상대하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 70년간 억제해놓고 이제 스스로 중국 막으라니. 그러면서 핵무장은 절대 허락하지 않지. 완전히 모순이야.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과거 전략과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지. 과거에는 한국 주둔이 목적이었어. 동아시아 지배하려고. 그래서 한국을 한국한테 부담을 떠넘기는 거지. 국장이 다른 보고서를 펼쳤어요. 더 웃긴 건 한국이 이미 다 우회했다는 거야. 우회요? 미사일 지침으로 사거리 막았지? 한국은 우주 발사체 만들었어. 누리호. 명목은 평화적 우주 개발이래. 근데 기술적으로는 ICBM이랑 똑같아. 우주로 쏘는 로켓이나 대륙 넘어가는 미사일이나 원리가 같거든. 핵 재처리 금지했지? 한국은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 개발했어. 재처리 아니라고 우기는데 결과는 똑같아. 플루토늄 뽑을 수 있어. F-35 기술 안 줬지? 한국은 KF-21 자체 개발했어. 성능이 F-35보다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충분히 쓸만해. 국장이 의자에 기댔어요. 우리가 실수한 거야. 한국을 약하게 만들려다가 오히려 독립심만 키웠어. 이제 한국은 우리 없이도 충분히 강해. 그때 급히 들어온 직원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한국 뉴스였어요. 김태준 국방부 장관 긴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화면 속 장관의 표정이 단호했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일방적 통보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독자적 핵무장도 검토할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국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작됐군. 우리가 70년간 막으려던 게 그게 뭡니까? 한국의 핵무장. 그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미사일 지침? 이제 의미 없어. 한국이 NPT 탈퇴하고 핵무장하면 모든 제한이 풀리거든. 핵재 처리 금지. 소용없지. 핵무기 만들면 플루토늄 맘대로 뽑아 쓰는 거야. 기술 이전 거부? 한국은 이미 자체 개발 끝났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웃긴 건 말이야. 트럼프가 한국을 핵무장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국장이 설명했어요. 70년간 우리는 한국 핵무장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어. 그게 목적이었거든.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한국에 어떻게 했어? 선택 불가능한 조건을 준 거야. 그래서요. 한국 입장에서는 핵무장이 답이야. 중국 견제, 핵 없이 어떻게 해? 결국 핵무장밖에 없는 거지.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70년간 핵무장 막으려고 한국 억눌렀는데 트럼프가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어. 한국을 핵무장으로 몰아넣은 거야. 아이러니하지. 분석관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국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한국이 진짜로 핵무장하면 우리가 막을 수 없어. 곧 트럼프도 깨닫겠지.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미국 통보 3일이 지났어요. 한국 국방부 청사장관 회의실이었어요. 김태준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긴급 안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청와대 안보실 핵심 인사 10명이 참석했어요. 테이블 중앙에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통보문이었어요. 김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미국이 새로운 조건을 통보해 왔습니다. 검토부터 하겠습니다. 국방정책실장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미국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연간 100억 달러로 인상. 현재의 약 10배입니다.
둘째, 주한미군 병력 2만 8천 명에서 5천 명으로 축소. 전투부대는 전부 철수합니다. 셋째, 중국 견제 역할을 한국이 담당. 미군은 일본과 괌에서 후방 지원만 합니다. 넷째, 대만 유사시 한국군 투입.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 라고합니다. 다섯째, 핵무장 불어. 재래식 전력으로만 방어하라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외교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연간 교역량이 1,800억 달러예요. 중국 견제 최전선이 되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국방부 전략기획관이 덧붙였어요. 대만 사태 개입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미군 지원 없이 우리만 위험해지는 겁니다. 김 장관이 물었어요. 우리 독자 방어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합참작전본부장이 보고했습니다. 핵무기 제조 능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 우라늄 기술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처리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탄두 소형화 기술은 완성됐습니다. 6개월 내 핵탄두 20개 제조가 가능합니다. ICBM은 누리호 우주 발사체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응용하면 ICBM 제작 가능합니다. 사거리 5,000km 이상 확보할 수 있어요. 재래식 전력은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모두 독자 개발 완료했습니다. 북한 상대는 충분합니다. 다만 중국까지 상대하려면 핵무장이 필수입니다. 김 장관이 예산 담당관을 바라봤어요. 핵무장 비용은 20개 핵탄두 제조 및 배치 비용이 약 5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100억과 비교하면 100억이면 핵무장하고도 50억이 남습니다. 김 장관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요구는 방위비 100억에다가 미군 지원은 축소하고 중국 견제하고 대만에 개입하고 핵무장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선택은 핵무장에 50억 쓰고 독자 방어하고 중립 유지하고 대만에는 불개입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우리 국익에 부합합니까? 외교부 차관이 대답했어요. 핵무장입니다. 국방부 실장도 동의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핵무장이 효율적입니다. 비용도 적고 억제력도 확실합니다. 김 장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국제사회 반응은 외교부 차관이 보고했습니다. 비공식 접촉 결과 유럽은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강력 반발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만에 개입하지 않는다면요. 김 장관이 결정했습니다. 미국 요구를 거절하겠습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어요. 독자 핵무장을 추진합니다. 6개월 내 완료 목표로 진행하십시오.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한미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답변을 듣기 위해 요청한 자리였어요. 서울 국방부 회의실이었습니다. 김태준 장관과 참모들이 착석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미국 측 수석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장관님, 우리 제안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김 장관이 준비한 문서를 펼쳤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절합니다. 미국 측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엇을 거절하신다는 겁니까? 전부입니다. 김 장관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방위비 10배 인상, 중국 견제 역할, 대만 사태 개입 모두 거절합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까? 김 장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방위비 100억 달러는 과도합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독자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 견제는 우리 국익에 반합니다. 관계 악화는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셋째, 대만 문제는 우리 사안이 아닙니다.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미국의 제안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칩니다. 미국 측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김 장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철수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북한 핵 위협은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김 장관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핵무장을 검토하겠습니다. 화면 속 미국 측 인사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핵무장? 그건 NPT 위반입니다. 우리는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우리도 대응 수단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절대 용인할 수 없습니다. 김 장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방위비 10배 받고 병력 줄이고 중국 견제만 시키면서요. 미국 측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국은 70년간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사일 제한하고 핵기술 막고 독자 무기 개발 방해했어요. 왜? 우리가 강해지면 미군이 필요 없어지니까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김 장관이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한국 측에서 먼저 연결을 끊은 겁니다. 회의실에 남은 참모들이 김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단호했어요. 핵무장 프로젝트 즉시 시작하십시오. 같은 날 오후 3시였어요. 김태준 장관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내외 언론 200여 명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김 장관이 단상에 올랐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통보를 거절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필요하다면 독자적 핵무장도 검토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김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이는 유엔 헌장 51조가 보장하는 자위권의 행사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우리도 대응 수단이 필요합니다. 핵무장 시기는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완료할 것입니다. 미국의 반발은 우리는 미국과 협력하되 종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30분 만에 전 세계로 속보가 퍼졌어요. CNN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미국 요구 거부 핵무장 검토. BBC도 보도했어요. 한국, 트럼프의 반발, 핵 옵션 검토. 트럼프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김태준 장관 기자회견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핵무장? 감히? 헤그세스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예상보다 강경합니다. 트럼프가 리모컨을 던졌어요. 한국 놈들이 우리 없이 뭘 할 수 있어? 곧 무릎 꿇을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요.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어요. 한국 핵무장 선언 이틀이 지났어요. 브뤼셀 EU 본부였습니다. 27개 회원국 외교 장관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장에 각국 외교 장관들이 착석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외교 장관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선언에 대한 EU 공식 입장을 논의하겠습니다. 독일 외교 장관이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독일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70년간 책임 있는 민주국가였습니다.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국제 규범을 준수해왔고요. 그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반면 북한은 5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국을 위협해왔어요. 게다가 미국이 안보 공약을 일방적으로 축소했고요. 독일 장관이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한국의 자위권 행사는 유엔 헌장 51조가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프랑스 외교 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프랑스도 동의합니다. 책임은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미국이 먼저 동맹을 저버렸습니다. 방위비 10배를 요구하고 병력을 철수하며 한국에게 중국 견제를 강요했어요. 이는 동맹 정신에 반합니다. 폴란드 외교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폴란드도 한국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한국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K 전차 K9 자주포요. 한국의 기술력과 책임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외교장관도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모두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회의가 2시간 진행됐어요. 의장이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자위권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표결을 시작합니다. 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손을 들었어요.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찬성 24, 반대 0, 기권 3.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EU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지지한 겁니다. 회의 직후 독일과 프랑스 외교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독일 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EU는 대한민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며 자위권 행사를 존중합니다. 프랑스 장관이 덧붙였어요. 한국은 책임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미국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독일 장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미국이 먼저 동맹을 저버렸습니다. 한국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프랑스 장관도 거들었어요. 유럽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자적 판단을 합니다. 런던이었습니다. 영국도 성명을 발표했어요. 영국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영국은 EU를 탈퇴했지만 한국 지지에는 동참한 겁니다. 아시아에서도 반응이 나왔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잇따라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 사실상 한국 편이었어요. 인도도 움직였습니다. 인도는 한국의 자위권을 존중한다. 책임 있는 핵 운용을 기대한다. 인도 자체가 NPT 비가입 핵 보유국이었어요. 한국의 입장을 이해했던 겁니다. 중동도 반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성명을 냈어요.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 한국은 중동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다. 두 나라 모두 한국 원전을 도입했었거든요. 일주일 사이에 국제 여론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UN 본부에서 비공식 집계가 이뤄졌어요. 193개 회원국 중 한국을 지지하거나 이해한다는 입장이 115개국이었습니다. 반대는 미국 포함 10개국이었어요. 나머지는 중립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한국 편이었어요. 워싱턴 백악관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보좌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왜 다들 한국 편이야?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럽은 우리 일방주의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한국 문제가 계기가 됐습니다. 아시아는 한국과 경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트럼프가 책상을 쳤어요. 그럼 우리만 바보잖아. 헤그세스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대통령님, 의회 여론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의 한국 정책이 미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맹국들이 모두 한국 편입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민의 58%가 트럼프의 한국 정책에 반대했어요. 트럼프 지지율이 35%로 떨어졌습니다. 백악관이 패닉에 빠졌어요. 세계는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편에 서기로요. 유럽이 한국을 지지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워싱턴 의사당이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장이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증인석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마크 존슨이었어요. 전 국방부 동아시아 안보 정책 담당 부차관보였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한국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한 내부자였어요.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존슨 전 부차관보님 사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크가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양심상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정책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준비한 증언 자료를 펼쳤어요. 저는 25년간 국방부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만큼 동맹국을 잘못 이해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자료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은 펜타곤이 작성한 한국 평가 보고서입니다. 한국의 핵무장 능력, 경제력, 군사력이 모두 담겨 있어요. 대통령께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읽지 않으셨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한국은 이미 강국입니다. 6개월 내 핵무기 제조 가능해요. 군사력 세계 6위고요. 경제 규모 세계 10위입니다. 이 모든 게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는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미국의 한국 의존도예요. 반도체 없으면 IT 산업 마비됩니다. 배터리 없으면 전기차 산업 중단돼요. 한국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을 도와준 것 아닙니까?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운 게 아닙니다. 서로 의존했어요.
지난 한 달간 8천억 달러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오판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이 추가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마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유럽이 한국을 지지해요.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 편입니다. 미국만 혼자예요. 3시간 동안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청문회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공화당 의원 한 명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텍사스 출신 3선 의원이었어요. 트럼프의 지지자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어요. 저는 공화당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70년 동맹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와 함께 싸웠어요. 지금도 우리 편이고요.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제 지역구 텍사스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170억 달러 투자했어요. 3,0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틀렸습니다. 대통령의 한국 정책은 틀렸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3일이 지났어요. 하원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어요. 대한민국 자위권 존중 결의안이었습니다. 의사당이 의원들로 가득 찼어요. 방청석도 만석이었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대한민국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존중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 표결을 시작합니다. 전자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의 결과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녹색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석에서 먼저 불이 들어왔어요. 235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석도 움직였어요. 텍사스 의원이 녹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의원도 따랐어요. 하나둘씩 녹색 불이 켜졌어요.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348표, 반대 87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사당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공화당 의원 117명 중 30명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당론을 거스른 거였어요. 이틀 후 상원에서도 같은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상원은 더 극적이었어요. 100명의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51명이 모두 찬성했어요. 그리고 공화당 49명 중 2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찬성 79표, 반대 21표였습니다. 상원까지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지지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반박한 거였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어요. 의회, 트럼프 한국 정책 공식 반박. 뉴욕 타임스도 보도했습니다. 초당적 한국 지지. 트럼프 완전 고립. 트럼프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배신자들. 헤그세스가 옆에 서 있었어요. 대통령님, 의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소리쳤습니다. 설득? 저놈들이 내 말을 듣겠어?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트럼프를 버렸어요. 공화당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트럼프 지지율 31%. 역대 최저였습니다. 탄핵 찬성 여론이 52%를 넘었어요. 트럼프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유엔 본부였습니다. 새벽부터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중계차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팽배했어요. 안보리 회의장이었습니다. 15개 이사국 대표들이 하나씩 착석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중국, 러시아. 하나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의장국 브라질 대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대한민국 NPT 특별 예외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의장이 한국 대표에게 발언권을 줬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이수진 유엔 대사의 최종 연설을 듣겠습니다. 이수진 대사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안보리 이사국 대표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대한민국은 70년간 평화를 지켜온 책임 있는 민주국가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국제법을 준수해왔어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5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해왔습니다. 이수진 대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우리의 동맹국은 안보 공약을 일방적으로 축소했습니다. 방위비 10배를 요구하고 병력을 철수하며 중국 견제를 강요했어요. 선택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녀가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대한민국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유엔 헌장 51조가 보장하는 고유한 권리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약속합니다. IAEA 상시 4차를 수용하겠습니다. 핵 선제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핵무기 개수를 200개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핵 비확산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어요. 세계 민주주의 국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위권을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이수진 대사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이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NPT 특별 예외 승인안에 찬성하시는 국가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회의장의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영국 대표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영국은 찬성합니다. 프랑스가 그 뒤를 따랐어요. 프랑스도 찬성합니다. 독일, 브라질, 가나, 에콰도르, 스위스, 몰타, 모잠비크, 슬로베니아, 일본, 알제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씩 올라갔어요. 12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다음 질문을 했어요. 반대하시는 국가는 미국 대표가 홀로 손을 들었어요.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어요. 회의장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의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봤어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중국 대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기권합니다. 러시아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러시아도 기권합니다. 의장이 최종 결과를 선언했습니다.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2표. 압도적 찬성으로 대한민국 NPT 특별 예외 승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회의장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수진 대사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옆자리 직원들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70년 만에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미국 대표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거칠게 집어들고 회의장을 나갔어요.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속보를 띄웠습니다. BBC가 보도했어요. 한국 합법적 핵 보유국으로 등극. 뉴욕타임스도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한국 핵무장 압도적 승인. 뉴욕타임스도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한국 핵무장 압도적 승인. 미국만 반대.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했어요. 트럼프 유엔에서도 완전 고립. 12대1 참패.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어요. 중국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길 기대한다. IAEA 사찰 수용. 핵 선제 사용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사실상 한국 핵무장을 인정한 겁니다. 브뤼셀이었어요. EU 외교안보대표가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책임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 유럽은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다. 트럼프가 집무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각국이 한국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12대 1이라고 우리만 반대했다고. 헤그세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트럼프가 소리쳤어요. 중국은, 러시아는 기권했습니다. 배신자들. 다들 배신자야.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했어요. 미국은 혼자였습니다. 트럼프의 고립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유엔 안보리 표결 이틀이 지났어요. 워싱턴 의사당이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어요.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합니다. 혐의가 낭독됐어요. 동맹 파괴 시도, 미국 경제의 손실 초래, 의회 결의안 무시, 국제사회에서 미국 고립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청문회가 진행됐어요.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백악관 회의록, 펜타곤 보고서, 유엔 표결 기록이었어요. 하원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시작합니다. 전자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표시됐어요. 민주당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왔어요.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298표, 반대 137표. 통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어요.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백악관 앞에 시위대가 모였어요. 탄핵 찬성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은 28%였습니다. 역대 최저였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유엔이 인정했고 세계가 선택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